광주 서구울 보궐선거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이 시각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오늘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기 1년짜리 보궐선거지만 선거 결과가 향후 지역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이 커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공시됐는데 광주는 아파트가 크게 올랐고 전남은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울 선거구에서도 조금 전 8시에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관심은 개표입니다. 개표소에 김인정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어떻습니까? 개표는 시작됐습니까? 네, 이제 막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구울 34개 투표소에서 속속 지금 투표함이 도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처음으로 개표 상태로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투표율이 꽤나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는 41.1%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치러진 전국 4개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이 33.8%였는데 7.3%가 높았습니다. 2001년 이후 광주 보궐선거 투표율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0년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28.7%가 최고였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보궐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결과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언제쯤 결과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개표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약 2시간 뒤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약 5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밤 10시 정도면 개표가 60~70%가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만 표에서 3만 5천 표 정도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선자를 가닥을 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박빙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밤 11시를 넘겨야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보궐선거치고는 투표율이 높았는데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까? 네, 상당히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조직력이 약한 쪽에게 유리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41.1%의 높은 투표율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 쪽에 약간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한 상태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개표소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표가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철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 흐름 보면은 조영택, 천정배 두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누가 당선됐을 때 파장이 더 클까요? 천정배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정치적 파장이 더 클 겁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이라는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깃발을 꽂는다면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새정치연합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던 천 후보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좀 더 동의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천정배 후보는 호남의 새로운 DJ를 키우겠다며 내년 총선에는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천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총선에 뜻을 둔 사람들이 천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구도에도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조영택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영택 후보가 당선되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텃밭이라는 곳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고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6번이나 찾을 만큼 총력전을 펼쳤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가 아무래도 야당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점에서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예전과는 달라진 광주 민심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조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천정배 후보가 될 겁니다. 정치 생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나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함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지역 정서를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정승 후보와 강은미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올릴지는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새누리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중에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갈지도 챙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의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만큼 각종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1%가 상승했습니다.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 제주 등에 이어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치평동의 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 283제곱미터, 평수로는 85평짜리가 7억 7천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못 미쳤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89%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금우아시아나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이 살던 금남로 주택으로 몇 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남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3%에 그쳐 3%대의 상승률을 보인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3%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광양과 목포, 해남 순으로 단독주택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지역 대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해서 공기업 취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올해 1,9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 가운데 240여 명, 비율로는 12.4%를 광주 전남 인재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지역 인재들을 위해 채용 인원의 40%를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전남 본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고졸 인턴 6명을 포함해서 모두 35명이고 원서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공사는 평가 등을 거쳐서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브라질과 칠레 등 4개 나라와 7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개발과 전력망 구축 등의 사업에 협력하자는 내용으로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입니다. 일단 중남미 시장은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송배전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한전의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전력 수요가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조한익 사장도 현재 7% 수준인 해외 매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댐과 방조제를 건설하고 농촌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왔지만은 거꾸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또 활발하게 진출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진출은 지역의 협력업체나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자원외교에서 보듯이 무리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나노바이오 연구원의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장은 물론 연구원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리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재희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장 시절에 4년 동안 기자재 독점 납품을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2,1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연구원 김모 씨 역시 같은 이유로 업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경조사 간다든지 그런데 좀 부족해서 본인은 거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실장과 연구원들은 연구비 6,200만 원을 전용해 명절 선물용 참기름을 만들어 돌렸고 허위 공문서인 줄 알고도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20명 가운데 연구원 직원은 모두 14명. 연구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입건된 겁니다. 지자체가 신설만 했지 지원은 거의 해주지 않는 산하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횡령이 일반화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찰은 또 다른 전남도청 산하기관에서도 의심스러운 계약 과정을 포착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천진으로 가는 정기 노선이 개설돼 티웨이 항공이 다음 달 2일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무안 천진 간 소요 시간은 2시간으로 매주 화목 토요일 오전 10시 무안에서 출발하고 오후 12시 5분 천진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국내선 1개, 국제선 10개 등 11개 노선이 운항 중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연관찰 학습 장소로 활용될 전라남도 자연탐구 수련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성군 북하면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자연탐구 수련원은 학생 수련장 6곳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수련 활동과 자연관찰 학습장 등으로 활용됩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의 야간 개장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관람절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순천만정원의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야간 개장에 나섭니다. 이번 연장 운영은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달빛 걷기 체험과 주말 아고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경도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양지문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가 운영 중인 경도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서 그러지 운영 수익은 매년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솔직히 매각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골프장의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사장은 또 경도 관광객들을 위해 국동항과 경도로 가는 제2의 해상 케이블카 운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41살 손모 씨가 그물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포 해안경비 안전선은 경비 함정을 투입해 응급조치를 마친 뒤 손 씨를 진도의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도착하는 대로 봉합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리모델링과 함께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지금껏 어른 1,500원, 어린이 700원씩 받아오던 우치동물원 입장료를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150억 원을 투입해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